안녕하세요. 물리학 2 11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조금 실수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번 받았던 프린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물체의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할 때 걸리는 시간을 0.6을 곱해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수평 도달거리라고 하는 거는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까지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0.6이 아니고 1.2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정답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9.6m가 나올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은요 이 교과서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지난번에 했던 돌림임 물체의 평형 파트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포물선 운동까지 한 번에 한번 교과서를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린트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했던 부분들은 넘어갈 거고요. 거기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같이 표시해보고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페이지는 20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평형이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돌림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돌림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돌림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그런 물리량을 돌림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림힘을 작용해 주면은 물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가요. 돌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그 자료 해석을 좀 보면요. 회전축 동일한데 가, 나, 다의 경우에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조금씩 달라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가는 길고 나는 중간, 다는 짧아요. 그죠? 그러면 돌림힘이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돌림힘 식이 어떤 거였지? 회전축에서부터 힘까지의 거리 곱하기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가장 큰 거는 가, 그 다음은 나, 그 다음은 다죠. 그럼 가장 문이 쉽게 열리는 거는 가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회전 돌림힘의 정의가 나옵니다.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팔의 길이 곱하기 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호로 조금 더 친숙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돌림힘의 기호, 토크 혹은 타우라고 이야기해요. 타우라고 하는 거는 거리 곱하기 힘, RF. 이 식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자주자주 써먹을 그런 식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를 보면 선생님이 이거는 학습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좀 확대해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회전축이 있고요. 이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되겠지. 이렇게 길이가 R인 문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R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까지는 요 회전축 요 팔에서 수직으로 힘을 작용하는 경우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F의 힘을 작용을 했대요. 그리고 이때 요 연직에서부터의 각도를 세타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역시 우리가 이거 힘을 뭐 할 수가 있냐면 두 가지로 분해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과 수직으로 분해할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팔과 나란하게 분해가 가능하죠. 그럼 이 팔과 나란한 부분은 F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팔의 수직인 부분은 F의 사인 세타가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F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빨간색 힘과 이 파란색 힘 중에서 이 문을 돌릴 수 있는 힘은 어떤 거예요? F 사인 세타, 이 수직인 성분은 문을 돌릴 수 있죠.
하지만 나란한 이 힘은 F 코사인 세타는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축에 나란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돌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F 사인 세타와 F 코사인 세타 중에서 코사인 세타는 돌림힘을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돌림힘 토크라고 하는 거는 거리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 요게 들어가야 사실은 일반적인 식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 세타가 몇 도였던 겁니까? 세타가 90도, 즉 요 팔의 수직인 힘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인 90은 1이니까 그냥 이거를 생략을 하고 우리가 RF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조금 더 일반적인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RF가 아니라 RF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란하게 세타의 각도로 힘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세타가 뭐 60도예요. 그럼 우리가 사인 60도가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RF에다 곱해줘야지 올바른 돌림힘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돌림힘 토크 타우는 RF 사인 세타이다. 밑줄을 쫙 그어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요렇게 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문을 돌리기 위해서 힘을 이렇게 작용을 해버린 거야. 이 경우엔 세타가 얼마입니까? 세타가 0도란 말이야.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지? 0이 되니까 돌림힘이 얼마가 돼요? 0이 돼서 이 문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인데 힘을 나란하게 작용해버리면 이 문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각도 세타, 즉 사인 세타 값을 곱해줘야 정확한 토크의 힘을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앞에까지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가 앞서 풀었던 문제와 학습지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이 세타가 90도인 경우를 다뤘기 때문에 사인 90도가 1이니까 이걸 생략을 하고 그냥 토크는 RF다 라고만 이야기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도구를 이용한 돌림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 돌림힘을 이용해서 더 적은 힘으로도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학습지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원리냐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밑줄 그어 놓을게요. AF는 BW와 똑같다. 돌림힘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F는 A분의 BW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은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요. 받침점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힘을 가해주면은 적은 힘으로도 이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돌림힘, 지뢰의 원리가 바로 이 돌림힘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뢰의 원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세요. 지뢰에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요. 이 부분도 축받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적은 힘으로 또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원리인데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예시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두세요. 여기 지뢰를 이용하는 예시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축받기를 이용하는 예시도 한 번씩은 다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문제 넘어갈게요, 그냥. 평형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 돌림힘을 배우고자 하는 게, 또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체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습을 했던 건데, 여기를 한번 쭉 볼게요.
가나의 경우는 물체가 정지해 있지만 힘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다의 경우는 정지해 있지 못하고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두 친구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두 친구는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이 친구는 돌아가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를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매달 때 이렇게 그 물체의 무게중심인 부분에 실을 달아주면은 이 물체는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양쪽이 돌려주는 돌림힘이 같겠죠. 거기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는 돌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물체가 평형 상태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이 조건도 꼭 읽어두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평형 상태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힘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R자임이 0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림힘도 역시 평형을 만족을 해야지만 이 물체가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다 학습지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자세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를 쭉 읽으면서 직접 이해를 좀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철수와 영희가 3m이고 막대가 30N인 질량 분포가 균일한 막대를 지금 같이 들고 있는데 이때 이 물체는 600N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별표를 해두고 같이 한번 꼭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도 한번 잘 들어보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 막대는 굉장히 얇아 보이지만 이 막대도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무려 600N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막대인데요. 이 막대는 그러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무게라고 하는 건 사실 무슨 말이지? 무게는 중력이죠. 저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이 바로 저 막대의 무게인데요. mg. 그러면 이 막대의 중력은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당연히 균일한 막대이기 때문에 한가운데에 작용을 하겠죠. 그럼 전체 막대의 길이가 3m이기 때문에 1.5m인 부분에 이 막대의 중력이 작용을 해요. 미안합니다, 얘들아. 무게가 30N이야, 막대는. 600N은 막대가 아니고, 요 양동이가 600N이에요. 그러면은, 막대의 무게를 선생님이, 일단은 F1이라고 해볼게요. F1은 여기서 막대이기 때문에 무게는 30N에 해당하고요. 양동이의 무게를 선생님이 F2라고 해볼게요. 그럼 F2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600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힘만 작용하면은 이 막대와 양동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닥으로 꺼져야 하지만 이 막대와 양동이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다? 철수와 영희가 양쪽에서 요것들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가만히 정지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철수가 들어주는 힘을 선생님이 F철, 그 다음에 영희가 들어주는 힘을 F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이 4개의 힘이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될까? 이 물체가 위아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저 4힘을 다 더해준 게 0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힘의 평형 조건이야. 힘의 평형 조건에서는요, 힘의 평형 조건에서는 F 철수 더하기 F0이 빼기 F1 빼기 F2가 얼마나 나와야 돼? 여기에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식 세운 거예요. 첫 번째 식. 그런데 F1이 지금 30이고 F2가 600이니까 이 식에서
F 철수 더하기 F0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요게 360N 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번엔 힘의 평형이 아니고 돌림 힘의 평형도 만족을 해야 되죠. 왜냐면 저 물체가 지금 돌아가지 않고 정지했기 때문에 돌림 힘의 평형 조건도 만족을 해줘야 하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저 물체의 회전축을 어디로 잡을지가 또 중요한데 어디로 잡던지 여러분들의 자유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4개에 작용하는 힘 중에 하나를 축으로 잡는 게 괜찮아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철수를 회전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회전축이 되는 거야, 철수가. 그러면 철수가 작용하는 힘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없으니까 돌림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떤 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 F1의 돌림 힘과 F2의 돌림 힘과 0이가 작용하는 힘의 돌림 힘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은 축에서부터 F1이 작용하는 돌림 힘의 크기는 방향은 일단 시계야 반시계야. F1은 내려가니까 시계, F2도 시계, F0는 반시계 방향이죠.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힘은 F1이고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막대 중심까지니까 1.5m가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잘 안 보이나? 잘 보이지? 더하기 F2 곱하기 거리는 2m. 그 다음 빼기 0이는 빼줘야죠. 반대 방향이니까. 0이가 잠깐만. 0이가 작용한 힘은 아이고 F0이 곱하기 거리는 3m.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0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두 번째 식에서 F1이 지금 30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1.5는 45인가요? 45 더하기 F2는 600 곱하기 2는 1200 빼기 F0 곱하기 3이 0이니까요. 이 식에서 F0이 얼마 나오지? F0은 계산을 해주면은 415가 나오네요. 415.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식에서부터 F철 더하기 잠깐만 선생님 실수한 것 같은데 F철과 F0을 더한 게 360이 아니고 잠깐만 360이 아니고 632죠, 그죠? 그러면은 F0이 415니까 F철이 얼마가 나오지? F철은 215N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수와 0이가 저 막대에 줄어드는 힘을 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힘의 평형 조건 만족하는 거 하나하고 돌림이 만족하는 거 하나 2개씩 세워서 연립해주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 x가 1m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그래서 물체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각자 읽어보고요. 안정한 물체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래에 있을수록 더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각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적으로 만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물체의 무게중심은 낮을수록 그 다음에 바닥과 접촉한 면적은 넓을수록 물체는 안정하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볼게요. 26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 돌림인 문제를 풀 때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이 선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많이 아마 앞으로 나올 텐데, 선반의 목적은 그 위에 어떤 물체를 올려두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물체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선반이 팽그르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돌림힘이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요 가운데 5점을 축으로 해서 이 물체가 팽그르르 돌아갈 수 있는 돌림힘이 작용을 할 텐데, 일단 이 선반 자체에 중력이 있고요, mg가 있고요. 물체가 작용하는 대문자 mg가 또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5점을 축으로 했을 때 이 물체는 어디로 돌아가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반과 벽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접착제 같은 게 붙어 있겠지. 이 접착제가 작용하는 힘이 위쪽 방향의 힘도 당연히 있고요. 힘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있냐면은 안쪽으로 가해지는 F라는 힘이 또 있어요. 이 F라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그렇지.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F가 이렇게 안쪽으로 작용을 해줘야지만이 돌림힘에 의해서 축이 여기 있으니까 5점에서부터 돌림힘은 반시계로 이렇게 돌아가주기 때문에 이 물체가 돌아가지 않게끔 돌림힘 평형을 만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저 F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F라는 힘과 W라고 하는 힘이 둘 다가 지금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선반에서 이대로만 있으면 좀 많이 위태로워 보여요. 접착력의 힘이 떨어지면은 이 물체가 와장창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의 그림을 보니까요. 다음 장이에요. 여기 이런 식으로 받침대를 만들어 줍니다. 받침대를 이렇게 받쳐주면은요. 여기 받침대가 작용하는 또 새로운 힘 F'이 생겨나고요. 이 F'의 사인 값에 의해서 또 코사인 값에 의해서 이 F'의 코사인 성분 자체는 축에서 날아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돌림힘 작용하지 않고 F'의 사인 세타 이 성분이 돌림힘을 작용해 주는데 어떤 방향이지? 축에서부터 이쪽이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을 작용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스몰 mg와 대문자 mg가 작용하는 돌림힘을 일정 부분 상쇄를 시켜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F라는 힘이 작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 선반 사이에 접착력이 없어도 저 선반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 받침대라고 하는 걸 받침으로써 돌림힘의 평형을 만족시켜주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물체를 올려둘 수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쭉 읽어보면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F' 사인 스타 D라고 하는 돌림힘을 받게 되면서 안정해진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돌림힘의 예시, 구조물의 안정성, 예시들을 한번 직접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요. 이 부분도 선생님이 앞서 언급한 부분들은 넘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쭉 넘어가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빗면에서 같은 높이에 있는데 한 친구는 그냥 아랫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그다음 한 친구는 옆으로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 수직 방향의 속도가 같다고 했을 때 이 두 친구는 우리가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를 선언적으로 또 알고 있죠. 왜냐면 속도라고 하는 거는 등속도와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친구의 수직 방향의 속도는 같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우리가 학습지를 통해서 같이 학습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선생님이 자세히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X방향, 수평 방향인 부분과 수직 방향인 부분을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는 식이 같지가 않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식을 세워보니까 이게 무슨 꼴이다? 2차원 꼴이기 때문에 포물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평면상에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쭉쭉쭉쭉 넘어가서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한번 문제를 가볍게 한번 풀어볼까요? 1번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경로는 어떤 모양? 포물선.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10이고 운동 방향과 직각으로 2m/s 제곱을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 5초 후의 속도의 크기 얼마가 될까요?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평면이야, 평면. 평면상에서 물체를 보는 거야. 위에서 바라본 거야, 지금.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은 10m/s의 속도로 움직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운동 방향과 직각으로 일정한 가속도를 계속 가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움직일까요? 가속도를 가하는 방향으로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노란 색깔로 해볼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움직이겠죠? 잠깐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렇게 움직일 겁니다. 포물선 그리면서.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거는 5초 후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한번 5초의 속도를 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어. 이 물체. 5초 지났어, 지금. 5초가 지났어. 수평 방향 속도는 여전히 뭡니까? 처음 속도, 이쪽 방향 속도는 여전히 10으로 같은데요. 수직 방향의 속도는 얼마가 됐을까요? V는 V0 더하기 AT니까 V0가 없으니까 V는 AT지. 그러면은 2 곱하기 5니까 10이 되었네요. 이쪽 방향의 속도도 역시 10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한쪽 방향은 10이고 반대쪽 방향도 10이니까 합벡터를 구해주면 얼마가 나오지? 그냥 10 쓰면 안 돼요. 여기다 합벡터를 구해주면은 얼마예요? 10 루트 2가 되겠지. 대각선의 크기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장 넘어와서 포물선 운동 31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평과 수직 운동을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빨간색과 노란색 공은 동시에 떨어진다. 하지만 노란색 공은 수평 방향에 일정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한다 라고 하는 거를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 식 유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학습지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선생님은 넘어갔지만 한번 쭉 여러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지면에서 10m 높이에서 10m/s 속력으로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어요. 10m 높이에서 수평으로 10의 속력으로 물체를 던졌습니다. 이때 이 물체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도달 거리를, 수평 도달 거리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높이가 10이네. 그래.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어떤 식 세워야 돼? h는 2분의 1 gt의 제곱에서 10m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인데 t 제곱이 2네. 그럼 t는 루트 2초. 그러면 수평 도달거리 얼마가 되는 거야? 수평 도달거리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속력은 10이고요. 시간은
루트 2초니까 정답은 10 루트 2m.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이것도 학습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학습지에서 배웠던 부분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쭉 편하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에 요 수평도달거리 식 R은 G분의 V제로 제곱 사인 이스타, 요거는 암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부분만 좀 암기를 해두고, 그래서 몇 도일 때 지면과의 각도가 45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간다. 수평도달거리 대문자 R이 이때 최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것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야 이게 그 다음에 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 아래 수평으로 날아간 최대거리 구하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거리는 R은 앞서 외웠던 G분의 V0 제곱의 사인 2세타니까 세타가 몇 도일 때? 45도일 때 최대거리가 되고, 이때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계산 직접 해보세요. 156.8m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최고점까지 높이 구하기. 최고 높이 h는 2G분의 V0 제곱, 그 다음에 사인의 2세타가 아니고 제곱 세타, 이렇게 구했었어요. 가능하다면 요식도 외워두면 좋아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높이, 요 높이하고 그 다음에 수평도달거리 두 가지 식은 좀 외워두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것만 외워두라고 하는 이유가 동시에 외웠다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의 도달거리는 꼭 외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높이도 좀 외워두면 좋아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요거는 2G가 들어가고 제곱이 들어가고, 얘는 G가 들어가고 2세타가 들어가고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식도 미리 외워두면은 문제 풀 때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높이를 구해보면은 최고 높이는 39.2m가 나온다는 거를 직접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래 지금 확연하게 나와 있는데, 1번 비스듬히 던진 물체가 날아가는 동안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어딥니까? 항상 지면에 수직한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우리가 그다음 두 번째, 각도가 30도가 되도록 던질 때와 같은 거리 날아가도록 하는 각도는 몇 도일까요? 우리 배웠지 이거. 세타인 경우하고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 경우는 두 경우의 수평 도달거리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몇 도였지? 60도였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식을 통해서 같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지금 자유투의 성공률이라고 하는 요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요거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동아리 같은 거 할 때 물리와 스포츠를 연관 지어가지고 그 농구 자유투 성공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너네가 직접 농구하는 모습을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농구도 있고 그다음 뭐도 있냐면 축구 같은 것도 축구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어떤 각도로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서 차야지 골대에 들어갈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프로젝트 동아리 같은 거 할 때 보고서로 작성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쭉 봐두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다 마지막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지금 8번 문제까지 있는데,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직접 한번 다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일단 한번 문제 한번 쭉 풀어보자. 선생님이 너무 쉬운 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문제 1번 경우에는 함력을 그냥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사 변형을 그려가지고 네, 함력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함력의 크기는 6칸이기 때문에 6N. 오케이, 다음 2번. 오케이, 이때 정지해 있대요. 정지해 있기 때문에 R자임은 얼마다? 0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F는 얼마랑 같냐면은 20의 수평 성분인 코사인 30이니까 10 루트 3인가요? 10 루트 3N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만히 놓으니까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이때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가속도 우리가 뭐였냐면은 요 뒷면에 있을 때 A는 G 사인 세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가 10이고 사인 30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5. 정답이 아니고 가속도가 5야. 그럼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의 AT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10인가요? 10m 됐고요. 그 다음에 2m 미끄러졌을 때 속력은 V는 V0 더하기 AT인데 처음 속도가 없었고요. A는 5고 시간은 잠깐만 2m 요걸로 하지 말고 요 식으로 하지 말고 저걸로 해야겠네. 거리가 나왔으니까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그런데 처음 속도가 없기 때문에 V의 제곱은 2 곱하기 A가 5고 S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6에 20이란 말이야. 그러면 속력은 얼마다? 루트 20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하면 2루트 5. 다음 축박기가 나왔습니다. 축박기 D가 있고 3D가 있는데 무게가 W인 물체를 F의 힘을 작용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고 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고 있다고 하는 말은 R자 힘이 얼마다?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R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친구는 R자 힘이 얼마다? 0인 거야. 일정한 속력,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빠라바라빰빰 그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 친구의 무게는 W, 우리가 당기는 힘을 F라고 했을 때 W를 작용하는 추, 이 반경이 D란 말이야. 그럼 WD는 F 곱하기 3D와 같은 거죠. 잘 모르겠는 사람들 학습지를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돌림힘의 크기 F의 경우는 자 일단 문제가 그러면 자 일단 F는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야? 3분의 1 W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2번 답이네요. 1번 문제는 뭐였어? F가 작용하는 돌림힘 토크는 힘 곱하기 3D니까 3FD가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좀 빠르게 풀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 해설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 R자 힘이 힘의 평형 상태이고 돌림힘도 역시 평형 상태이다.
이때 B의 질량이 M일 때 A와 C의 질량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오케이. 막대의 무게는 무시한다. 우리가 요거는 그냥 손쉽게 돌림인 평형 가지고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먼저 이 친구 먼저 구해볼게. 축을 기준으로 B와 C는 지금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다. 그 말은 돌림임이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니까 B의 중력 mg 곱하기 축에서부터의 거리 d는 뭐랑 같은 겁니까? C의 질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mcg에 곱하기 ed. 여기에서 mc가 얼마가 나오냐면 mc는 2분의 1m이 나오겠네요. C의 질량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B와 C의 질량은 합한 거는 몇 m이 되는 거지? 2분의 3m이 되는 거죠. 그럼 또 A랑 이 B와 C 합친 거를 또 비교해 보면은 A의 경우에는 중심축을 여기라고 했을 때 4D만큼이니까 MAG의 거리는 4D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2분의 3M의 G의 거리는 2D랑 같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MA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4분의 3M인가요? 네, 4분의 3M이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5번 문제 발표해 둘게요. 다음. 무게가 W인 물체가 바닥에 정지해 있는 것과 기울여서 손으로 당기고 있을 때 바닥과의 접촉점 P의 근 연직선과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가 D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서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를 축으로 해서 물체를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네요.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나까지 기울이는 동안에 무게중심 5점의 높이는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건 뭐 극단적인 예시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거를 완전히 기울였다고 했을 때, 완전히 기울인다고 했을 때, 저 물체가 요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중심이 어디로 가 있어? 여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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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점차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고요. 나와 다에서 손을 놓았을 때 P점을 회전축으로 하는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같습니까? 볼게요. 일단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합니다. 그런데 돌림 힘을 구할 때는 힘 곱하기 거리가 중요한데 축에서부터의 거리가 중요한데 둘 다 얼마예요? 거리가 똑같이 D이기 때문에 이때는 돌림의 크기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mgd가 되겠지. mgd. 잠깐만, 쌤이 기억을 잘못 푼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만 드는데, 잠깐만요. 요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기억에서 잠깐만. 처음에 요렇게 있던 물체가요. 만약에 요 물체가, 써보자. 요렇게. 요렇게 기울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다가 요렇게 높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가에서 나로 갔을 때 기울이면서 이렇게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높아지는데 나라고 하는 과정은 지금 가에서 이렇게 높아지기 전에 사이가 지금 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높아진다고 봐야겠네요. 왜냐면 요 점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요게 무게중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한번 직접
직사각형인 물건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무게중심이 여기까지는 높아지겠네. 그러면 가에서 나까지 갈 때는 무게중심의 높이가 높아진다고 봐야겠네요. 미안해요. 기억은 다시 맞다고 정정을 할게요. 그리고 니은도 맞다고 했고, 그 다음에 디귿은 당연히 다해서 물건을 놨으면 오른쪽으로 회전돼서 쓰러지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7번 해보겠습니다. 30도의 각도로 발사를 했습니다. 30m/s의 속력으로 최고 높이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제는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치? 30이라고 하는 속력에 사인 30도면 이 친구의 수직 방향 성분이거든요. 이 수직 방향 성분이 빼기 GT1, T1은 최고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이게 0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G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인 30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15 빼기 10T1이 0이겠네요. 그러면 T1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5초가 나오고요. 그때까지 올라간 최고 높이는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뚜루루루룬 뚠뚜루루룬 뚠뚜루루루 뭘로 하면 좋을까? EAS를 그걸로 해주면 좋겠네. H는 다시 요거 말고 세 번째 식 있죠? 나중에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마이너스 2GH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15 마이너스 15의 제곱은 마이너스 20의 H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T는 왜 구한 거지? 여기서 H라고 하는 값은 20분의 225니까 얼마가 나오니? 빠라바밤빰 112.5니까 11.25m가 나오겠네요. 1번 정답은 11.25m고 우리 아까 시간을 구했기 때문에 2번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지면에 갈 때까지의 이동한 거리는 아까 구한 시간 곱하기 1 해줘야겠지? 이 시간 동안에 이동한 수평 속도가 얼마냐면은 30 곱하기 코사인의 30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답은 45 루트 3 미터. 정답. 다음. 보겠습니다. AB를 EH와 H인 곳에서 VA, VB로 운동시켰더니 도달할 때까지 운동한 거리가 S로 같았대요. 이런 힌트들을 잘 기억을 해두고 똑같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어보자. 수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달랐겠네요. 만약에 VA와 VB가 다르다고 한다면 각자 이동하는 시간도 달랐을 거예요. 그때 A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A라고 하고 B를 T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국 VA, TA는 뭐랑 같냐면은 VB, TB랑 같다는 거죠. 이게 S로 같아야겠죠. 그랬을 때 지금 먼저 첫 번째 A가 지면에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식을 쓸까요? 두 친구 다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식 쓰면 되겠지. A가 이동한 높이 EH는 2분의 1 GTA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 식 H는 2분의 1 GTB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 1번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한 시간 TA를 물어봤으니까 요 식에서 보면은 TA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 식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요 식에서 보면은 TA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자,
암산할게요. 2 루트 g분의 h가 되겠네요. 2 루트 g분의 h 됐고, 그 다음에 조식에서 이번에 한번 TA와 TB의 VA와 VB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식을 간단히 해보면은, 저 공간이 좁네. 미안, 쌤이 다시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공간이 좁아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조식을 간단히 해보면은, TA의 제곱이 바로, 관계식이 2TB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TA는 바로 루트 2T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위에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VATA는 VB, TB이기 때문에 다시 요걸로 하자. VA 루트 2TB는 여기 TA지 바로 VB의 TB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루트 2VA는 VB이기 때문에 정답 VA 대 VB는 뭐다? 루트 2 대 1이 아니고요. 루트 2 대 1이 아니고 1 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정답.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각자 여러분들이 다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세요. 자,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다음 차시인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